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시험을 대비하는 D-1 파이널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8월 초에 또 시험이 한 번 있었는데 그 8월 초에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토익 시험은 사실 한 번만 잘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건 다 잊으시고 이제 이번 8월 말 시험에 대비를 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시험이 이제 뭐 하루 남은 상황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며칠 남은 상황에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루하루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정리를 잘 하시면 충분히 시험장에 가셔서 실력 발휘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당일날 너무 쫄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 실력 발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선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하루 전에 보는 거를 통해서 한번 여태까지 배웠던 걸 정리한다면 분명 내일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파트 1에서부터 4까지 차례대로 정리를 할 텐데 LC나 RC하고 좀 틀려서 뭐 똑같이 나올 문제를 예상하고 하기보다는 이 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험이 급박하면은 거의 RC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LC 감이 좀 많이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딱 아침에 갔었을 때 잘 안 들리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들음으로써 좀 감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 감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시험 때 좀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략들도 좀 세워드릴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들 좀 봐드릴 텐데 요즘 시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우들의 발음이 예전보다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걸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점수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C는 이게 실전인데 이렇게 낮게 준비하시면 자신감은 올라가지만 시험장 가면 거의 안 들려요. 이게 LC라는 게 조금만 차이가 나도 속도가 실제로 시험장 가면 멍 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준이라면 이거보다 조금 높게 하시는 게 훨씬 실전에서는 유리합니다. 어렵게 나와도 따라갈 수 있고 쉽게 나오면 더 쉬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을 풀 테니까 점수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 1부터 정리를 할 텐데 파트 1은 세 가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배회 법칙. 그러니까 사진을 딱 보시면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다른 파트는 문제를 먼저 봐야 되지만 1, 2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단 뭐를 생각해 보냐면 동작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예상 가능한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 점수대가 낮은 사람일수록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점수대가 높으신 분들은 바로 듣고 직청직해가 되지만 점수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 미리 예상을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 배경을 좀 보세요. 이게 배경 보통 명사, 사물이나 배경적 특징. 그 다음에 이제 외모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조금 클로즈업이 된 사진에서는 착용한 거 물어보죠.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지 뭐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실제 이 문제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앞쪽에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항상 오답 속어법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말 그대로 OX를 통해서 푸는 건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 다 듣고 풀게 되면 앞에 있는 보기를 까먹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걸 찍으려고 할 때 헷갈릴 수도 있고. 하나 더, 출제자가 보통 어려운 보기를 하나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모 처리를 해버리면 나머지를 다 X하면 얘가 답이 되고 얘를 몰라도 이 중에서 답을 골라내면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OX를 하시고 문제지에 체크하는 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체크하면 돼요. OX 세모 이런 식으로 문제지에 체크하면서 푸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푸시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명사, 동사, 명사 이런 구조니까 보통은 이 앞에 명사보다는 뒤에 동사하고 명사를 잘 듣고 사진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파트 1에 잘 나오는 동사와 명사를 많이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 물론 뭐 이번 달 시험이 마지막이신 분도 계시지만 9월달, 10월달 계속 보실 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길게 생각한다면 이런 단어들 암기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세 문제를 먼저 풀어볼 텐데 그 자료가 이 동영상 보시는 사이트에 보면 핸드아웃 자료 받는 게 있거든요. 이거 출력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3-4는 요약 같은 거 하시면서 보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설 있죠. 해설하고 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에 음원들 쭉 들어보면서 가시면 좋으니까 요 두 가지가 어디 있냐면 0단계 페이지 보면 토익 LC 선생님 페이지에 보면 제가 있어요. 두 번째인가 보면 있는데 거기 보시면 학습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음원도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해설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 학습 자료실에 또 다른 무료 강의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시간이 된다. 나는 LC 좀 더 대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들도 보시면 좋아요. 2015년에 찍은 것만 보셔도 이게 경향이라는 게 매달 바뀌는 건 아니고 보통 한 해를 기준으로 LC는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2015년 이후로 찍은
영상이라면 뭐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경향하고 뒤떨어지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나머지 다른 것들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OX 세모로 풀 거고 실전이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rees are being trimmed. B, A man is planting a seedling in the ground. C, Small flowers are being transplanted to a garden. D. A man is raking up the straw.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working with his computer. B, A woman and a man are sharing the same desk. C, One of the women is answering a phone. D. Papers have been tacked to a partition.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Boats are passing one another. B, Buildings are located along the water. C, Water is flowing out into the street. D. The street is being swept. 됐죠? 그러니까 중간에 모르는 게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세모 처리하시고 만약에 세모가 2개 나왔다 그러면 그땐 과감하게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려운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1번부터 볼까요? 제가 아까 동배매 법칙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동작이 이게 뭐냐면 물론 일하다 이런 것도 되지만 요거를 우리가 레이크라고 불러요. 이 농기구 이름을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막 삼집창처럼 생겨서 이렇게 걸음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크라는 게 동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이러면 동사로 쓰면 말 그대로 긁다 이런 뜻이죠. 긁어 모으다 뭐 이런 뜻. 그래서 레이크를 쓰는 게 레이킹인데 그럼 레이킹이 나올 가능성이 있군요.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 스트로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명사, 이런 동사들을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물론 제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working outdoors, 밖에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상하는 건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Trees are being trimmed. 결국 세 개를 듣는 거거든요. 명사, 동사, 명사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중요한 걸 세게 발음을 해줍니다. 다시 들어보면 A, Trees are being trimmed. 세 개 들었죠.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하든 따라 읽기를 하든 다 쓸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trees, 나무가, 그다음 being, 뭐뭐가 되어진다. trimmed, trim이라는 게 가지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이렇게 강세를 받죠. trees 세게 받고 are 떨어지고 being 그다음에 trimmed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듣는 거고, 많이 아시다시피 be, being, pp는 뭐뭐가 되어지는 중이다 이런 수동 진행형인데 알발음 앞에 또 t는 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trim 그리고 trees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해요. 물론 tree나 trim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요즘 성우들은 다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나무들이 가지침을 당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 갖고 가지 안 치죠. 가지는 가위 갖고 치는 거잖아요. 두 번째, B, A man is planting a seedling in the ground. 어렵다, 그렇죠? A man is planting a seedling in the ground. 일단 뭐에서 제끼는 게 좋으냐면 맨 다음에 planting에서 제끼세요.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지 심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제끼는 게 좋고요. A man is planting 여기서 제끼고, 물론 이거 알아두시면 좋죠. 이 seedling은 뭐냐면 묘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명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제끼면 되니까 내일 시험장에서 절대 쫄면 안 돼. 한 개만 틀려도 틀린 거니까 거기서 잘 잡아내서,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보기보다는 뭐가 하나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C, Small flowers are being transplanted to a garden. 이것도 어려운데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Small flowers are being transplanted to a garden. 이건 여기서 제낍시다. 꽃이 안 보이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small flowers 이렇게 올라가는데 꽃이 없고요. 지푸라기밖에 여기서 제끼고.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이거죠. transplant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나올까봐 하는 거긴 한데 plant는 심다거든요. 근데 trans가 뭐냐면 이게 이동하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하면 trans라고 써요. 물론 trans도 맞고 trans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얘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거 아세요? transgender 이런 거 많이 쓰는 거죠. 젠더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뭐한 사람? 이성에서 이성으로 옮긴 사람.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 우리가 그냥 트랜스젠더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을. 두 번째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혹시 변신자라는 영화 아십니까? 변신자. 변신자 시리즈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씁니다. 변신자. 뭐 하는 사람?
폼을 모양을 trans 바꾸는 사람을 얘기해요. 바꾸는 물건이나 그래서 그 로봇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굉장히 많이 한. 그래서 이 trans라는 말이 이동하다 옮기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동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저는 뭐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렇게 키운 다음에 어디다가 이거를 이렇게 옮겨서 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뭐라고 하지? 그 벼농사 지을 때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작은 데서 옮겨서 어느 정도 키워놓고 옮겨서 심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트랜스플란트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이렇게 옮겨 심진 않죠. 이건 긁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끼는 게 제일 좋고 이걸 알았으면 여기서 제껴도 되고요. 무조건 답은 D. A man is raking up the straw. 괜찮죠.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A man 다음에 is raking 하는 거고요. up the straws. up은 이거 그냥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이런 거. raking하고 straw가 예상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인데 이 표현을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오답 속어법을 이용했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part 1은 생각보다는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토익 자체가 원래 비즈니스적인 영어가 출제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회사의 사무실 모습들을 많이 주거든요. 들어볼게요. A. A man is working with his computer. 한 번 더요. A man is working with his computer. 뭐지? 1번은 굉장히 어렵게 주고 2번은 굉장히 쉽게 주고 그쵸? A man, 남자가 working, 일을 해요. 어디서? With his computer, 컴퓨터를 갖고. 보통 명사, 동사, 명사 이런 전치사나 소유격은 비동사도 그렇고 기능을 와서 별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만 들으시면 돼요. Man, working, computer. 정답이죠. man도 있고 일하는 것도 맞고 컴퓨터도 있습니다. B. A woman and a man are sharing the same desk. 세 개 들으셨나요? A woman and a man are sharing the same desk. woman and 안 들려요. woman, 여자하고 남자가 그 다음에 sharing은 공유하다라는 뜻이죠. 같이 쓰다, 공유하다. 자, 뭐를 공유한다고요? 더 떨어지고 same desk. 근데 이분하고 이분 또는 이분하고 이분 다 각자 개인적인 책상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sharing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같이 쓴다 그랬으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오피스가 아니라 데스크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줄여서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되긴 힘들고요. C로 갑니다. C. One of the women is answering a phone. 이거는 그냥 수것처럼 D. 외워두시면 좋겠는데요. Papers. 이거 떨어져. 이거 one of the women, 여자 중에 한 명이 is 떨어져요. answering a phone. 수거입니다. 전화를 받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 두 분 여자 전화 받는 분 안 계시잖아요. 탈락이고 영국식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사운드가 L로 났을 때 이게 R로 발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 발음이 안 나요. 영국식은. 그래서 이게 발음이 answering이 아니라 answering인데 이 경우는 R 발음이 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말로 쓰면 이렇죠. answer 이렇게 되는데 받침에 오는 R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음이 answer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받침이 아니죠. answering이 돼버리면 이때 R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 빼면 안 돼. 영국식이라고 해서 answering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애가 R로 되는 거, 그 다음에 R 발음을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받침, 우리말로 했을 때 받침에 들어가는 것만 뺀다. 그럼 이 경우는 지금 answering 초성이거든요. 앞에 오기 때문에 answering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죠. 영국식이 됐다면 그렇게 발음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식 발음도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칙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Have D로 been 갑니다. tagged to a partition. 한 번 더 할게요. D는 A. D. Papers have been tagged to a partition. 이것도 어렵네요. 그렇죠? 페이퍼 서류가 이미 답이 나와서 다행이지. 페이퍼 서류가 have been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tagged 그리고 to a partition 이렇게 올라옵니다. partition은 많이 아시죠? 우리는 그냥 partition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게 partition이에요. 나눠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물론 종이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tag이 뭐냐면 명사로 쓰면 압정이에요. 와, 정말 오랜만에 써봐. 제가 오래된 사람이라 저희 어렸을 때 압정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정하면 항상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압정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편편하게 돼서 이런 거. 이렇게 T자 모양의 압정인데 난 항상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이거를 이렇게 안 만드는지가 되게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진짜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압정 밟은 애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쓰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압정은 다 고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우린 예전에 이렇게 하얀색, 은색으로 된 쇠로 된 거 만들어서 애들이 이거 많이 밟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나 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딱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쓰니까 괜찮잖아요. 그 택인데 동사로 쓰면 압정으로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종이들이, 서류들이
고정이 되겠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어디에? partition에. 그러면 여기에 종이들이 막 있고 여기 앞정을 박아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택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탈락인데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이게 안 나오고 이런 게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답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토익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셨죠? 앞정이 택이에요. 앞정으로 고정시키다 이런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항상 사람이 없는 그림이 난이도가 높은데요. A. Boats are passing one another. 한 번 더. Boats are passing one 세 개 another. 들렸어요? boats, 배들이 있어요. passing, 지나가요. one another, 서로 이런 뜻인데 세 개겠죠? boats, 1번. 떨어져요. passing, 2번. one another, 이건 덩어리, 3번. 근데 이게 배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춰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지나갈 때 passing이란 말을 씁니다. 얘도 영국식이 되면 passing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passing 이렇게 되니까 영국식 성우도 대비를 좀 해둡시다. 계속 갑니다. B. Buildings are located along the water. 세 개 들었나요? Buildings are located along the water. 들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들려요? buildings, 건물들이 안은 안 들려요? located. 일이 붙으면 상태, 위치가 돼 있죠? 보여드릴까요? buildings 때려주고 떨어져요. located 올라가고 along the water, 물을 따라서. 근데 이 물을 따라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정답인데요. 이렇게 수동태를 통해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사물 그림과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친하다. C. Water is flowing out into the street. 한 번 더요. Water is flowing out into the street. 쓰게 들으셨어요? water, 물이 flow는 흐르는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water 괜찮은데 is flowing 흐르겠죠. 근데 out 흘러서 밖으로 간 거야. 어디 밖으로? into the street.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범람에서 물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막 자연재해 같은 거를 찍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사진으로 나오기는 좀 도덕적으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홍수 나고 이런 걸 막 찍어서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D. D. The street is being swept. 요거는 이제 세 개인데요. street 다음에 the street being swept.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be, being, pp는 동작이기 때문에 뭐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 sweep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수입에서 온 말이에요. 이는 좀 발음이 길죠. 그래서 수입이 아니라 수입 이렇게 쓰는데 이거의 과거 문사가 swept 이렇게 됩니다. 수입은 무슨 뜻? 빗자루로 쓸다 그런 뜻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도로가 빗자루로 쓸림을 당하는 중이다. 그럼 어떤 그림이어야 되냐면 막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나와서 빗자루 막 쓸어주고 있는 게 나와야 정답이 됩니다. 어쨌든 be, being, pp는 동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오답이지만 예외가 있죠. 뭐가 예외냐면 이런 건 사람이 필요 없어요. be, being, displayed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이런 거라든가 또는 be, being cast 이런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대로 하자면 이런 거죠. 전시가 되어지는 중.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서 전시를 막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그냥 전시만 돼 있고 사람이 없어도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고 이런 것도 그림자를 드리우다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 막 드리워지는 움직임이 보여야 될 것 같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는 상태라도 답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단어들은 be, being, pp의 예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건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죠. 막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점수대가 낮은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점수대가 좀 높아서 이런 게 나와도 맞추셔야 되는 분들은 예외로 기억을 해두세요. be, being, pp는 뭐뭐가 되어지는 중이니까 사람의 동작이 반드시 나와야 되나 이런 애들은 예외적으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요즘 들어서 가장 어렵다는 Part 2 정리를 좀 해볼 테니까 저희 Part 2 정리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Part 2 진행하겠습니다. Part 2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질문 청취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는 조금 못 들으셔도 되는데 질문은 정확하게 들어주시는 게 좋고 이전에는 약간 포인트 위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후 하면 사람. 근데 이런 게 요즘 조금 위험한 게요. 요즘은 후 듣고 사람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 외에 전혀 다른 뭐 장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질문은 앞부분에 있는 2-3 덩어리 정도는 들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보통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건 질문을 청크로 좀 정리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려요. 청크가 뭐냐면 말의 덩어리인데 예를 들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걸 세트로 외우는 거죠. Why don't you 그러면 뭐뭐 하지 그래. 뭐 do you want to 그러면 뭐뭐를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해놓고 그거를 여러 번 들으면서 내 걸로 만들어 두시면 이게 각각의 단어가 머릿속에 들리면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 덩어리로 해석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만 들었을 때 그게 함정이 되면서
보기 중에 그 단어가 들어있거나 비슷한 발음에 빠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들 정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답 제거가 내일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셔야 하니까. 그리고 질문을 완벽하게 못 들으시는 분들은 더더욱 함정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한데 참 다행인 건 함정도 다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한 3개 정도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유사 발음.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질문에 카피가 떴을 때 보기 중에 커피가 뜨면 발음이 비슷한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오답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 불일치. 저는 이걸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데 are you라고 물었을 때 뒤에 게 하나도 안 들린다고 쳐요. are you what 안 들렸다고 쳐도 주어 you니까 반드시 주어는 I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he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너는 배가 고프니? 응, 그는 배가 고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문사 의문문이나 선택 의문문은 여전히 yes, no하고 친하진 않습니다만 이것도 예외가 있거든요.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의문사 중에서도 제한하는 표현들이 있죠. 뭐 how about 이런 거, 뭐만 하는 게 어때? 이런 건 모양은 의문사지만 의미는 제한이기 때문에 yes, no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는 후보가 되게 긴 경우 있죠. 문장 이렇게 길게 나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yes, no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킬들은 약간 선택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 다 맞진 않아요. 스킬들이 한 90% 정도 맞을 테니까 점수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그냥 제거하시면 되고요. 점수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조금 예외적인 것도 생각을 하면서 스킬들을 써주는 게 좋겠죠. 일단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할 텐데 OX 세모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핸드아웃을 다운로드 받고 출력하신 분들은 거기 이제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 A, B,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OX 세모를 하시면 되거든요. 세모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또 정리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11. Where do you want me to send the monthly newsletter? A. I heard that news. B. From this month. C. To my home address. Number 12. How did you hear about the job opening? A. It was advertised online. B. I can start work immediately. C. The opening ceremony was great. Number 13. Hasn't the guest speaker arrived yet? A. He's waiting in the lobby. B. I'm on my way. C. The waiting room is available. Number 14. Your subscription to the medical magazine will be expired this month. A. Thanks for telling me. B. Yes, I need medical care. C. This magazine is published bi-weekly. Number 15. Could you proofread these articles for me? A. Articles about new technology. B. Yes, I have some time to spare. C. I left them in my car. 결국 Part 1은 사진이 있고 Part 3, 4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포인트를 노리고 갈 수 있지만 Part 2는 전혀 지면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청취력을 테스트하는 게 Part 2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말 말하면서 많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2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중요한 유형들이 들어있어야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들리시는 기초분들은 오히려 스크립트 같은 거 보시면서 표현들을 많이 익혀주시는 것도 복습할 때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까요? 11번 들어갑니다. 뭐가 나왔을지.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Where do you want me to send the monthly newsletter? 발음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Where do you want me to send the monthly newsletter? 제일 중요한 건 where이에요. 어디에, 그 다음에 do you want me인데요. 뭐 굳이 보여드리면 where 제일 중요하고 do you 떨어져요. do you want, 원하니, me, 내가, send가 아니라 n 다음에 d가 약해요. send, 떼게 때려주고 더 떨어져요. 더 monthly newsletter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where만 들어도 돼요. 그럼 80% 정도 맞는 거고, 그 다음 네가 원하니 내가 어디다 보내준다고? send는 보내주는 거고, 사보 이렇게까지 다 들으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보통 질문에서 3개를 들어라. 이게 3의 법칙이죠. where, send, 그 다음에 newsletter. 그럼 사보는 어디다가 보내주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다 보낼까요?
I heard that news. 잠깐만요. 이거 진짜 안 돼. I heard that news. 세 개 들었죠. I heard the news. 그러니까 보기는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왜 나왔냐면 여기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죠. 이렇게 끝에 잘 들리는 단어가 비슷한 발음으로 다시 나오면 거의 100%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들은 건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으니까. 두 번째. B, From this month. 잠깐만요. 다시요. C, B, From this month. 요거는요. 이번 달부터니까 이게 when하고 where 자체는 거의 상극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where하고 when이 발음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where 자체를 when으로 착각했을 경우는 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소로 물었을 때 시간은 100% 오답이다. 그러면 C. C, To my home address. 괜찮죠? To my home address. 그러니까 to보다는 my home address. 주소로 좀 보내주세요. 여기 home이라는 게 장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개는 최소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듣던 거 아니면 얘는 못 들어도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세 개는 확실하게 들어주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갑니다. 12번. 또 뭐가 나올지. How did you hear about the job opening? 요거는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뭐를 외우냐면 저도 외운 건데 How did you 이게 원래 기본은 How did you know거든요. 여기서 다 파생이 된 건데 한 번 더 들어보면 How did you hear about the job 그렇죠. How opening? did you hear? How did you hear 이렇게 쓰셔도 되고 How did you find out 이렇게 쓰셔도 돼요. Learn about 이런 것도 있고 다 같은 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들었니? 어떻게 찾았니? 어떻게 알게 됐니? 그러니까 정보의 소스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덩어리로 외우는 거죠. How did you hear about? 이게 덩어리예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들었어? 그러니까 요걸 청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반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청크로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놔야 이게 잘 들려요. 한 덩어리로. How did you hear about the job opening? 그렇죠. How did you hear about job? 물론 영국식으로 가면 이 R 발음이 빠지니까 How did you hear about이 아니라 How did you hear about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뚝 떨어지고 더 job opening 이게 빈자리거든요. 보통 빈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것도 좀 알려드릴까요?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건데 토익에 자주 나오는 3대 정보 소스입니다. 도대체 토익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보를 얻을까? 그치?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지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를 읽고 특히 신문 잡지에서 뭐를 읽냐면 기사나 리뷰 같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토익은 아직까지도 약간 이런 신문 이런 거 활자 매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 번째는 광고. 세 번째는 지인의 소개인데 지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동료예요. 이렇게 세 개가 기본 상식인데 토익은 이런 배경지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들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미 예상을 하는 거죠. 저거는 답이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A, It was advertised on. It was advertised online. 괜찮아요? 뭐 세 개 들으셨어요? It wasn't under. It was advertised online.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가 두 번째였었잖아요. 충분히 광고를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B, I can start work immediately.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I can 안 들려. I can start work immediately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일을 곧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이 잡을 듣고 일을 연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시제도 지금 안 맞고요. 과거인데 현재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니죠. 그럼 C는 C, The opening ceremony was great. 이것도 아시겠어요? 끝에 나오는 뭐를 반복? 오프닝을 듣고 오프닝으로 간 거죠. 개막식이 좋았습니다. 시제는 맞네요. 근데 이 오프닝이 반복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끝에 잘 들리는 건 또 나오면 그냥 죽이시는 게 나아요. 내일은. 뭔가 와 오프닝. 에이 오프닝 그럼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계속 갑니다. 13번. Hasn't the guest speaker arrived yet? 요거는 세 개긴 한데 그 have나 has는 별 뜻이 없어요. 그래서 have나 has는 버리고 현재 완료라서 뒤에 있는 주어 다음에 pp를 들으셔야 돼요. 요 두 개를 한 번 더 할게요. Hasn't the guest speaker arrived yet? 자, has나 has는 됐고요. guest speaker 그다음 arrive 이렇게 두 개 들으시는 건데 의문문에 not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통째로 죽이세요. 원래 has는 뜻이 없기 때문에 not이 붙어도 뜻이 없어요. 자,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더도 됐고 이거 guest speaker지만 요 끝자음 st가 약해요. 요거 날라가고 ss가 같아서 얘도 날라가요. 그래서 거의 발음이 guest speaker 아니라 거의 guest speaker 이렇게 쓰거든요. 객원 연사가 그다음 arrive 강세 뒤에 있어요. arrive 이렇게 뒤로 가고 예는 뚝 떨어져요. 도착했나요? 도착했을까요? A,
He's waiting in the lobby. 좋은데요? He's waiting in the lobby. 세 개 들으셔서 He's waiting in the lobby. 이때 he가 뭘 받았냐면 게스트 스피커를 잘 받았어요. 자, 그분이 3자 됐고 is 떨어져요. He's waiting 기다려 어디서? In the lobby. 라비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건 이미 도착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질문에 썼던 단어를 반복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he로 지금 바꿨고 도착했다는 말도 waiting으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도착을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B. I'm on my way. 이거 너무 자기 얘기만 하네요. 그렇죠? I'm on my way. 나 가는 길이에요. 근데 너는 게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자를 1인칭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주어 브릿지. 만약에 저거를 he's on his way라고 했다면 맞아요. 오는 도중이니까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맞냐 안 맞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C. The waiting room is available. 이건 이제 전혀 다른 말이죠. 지금 대기실이 이용 가능합니다. 게스트 스피커를 사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얘도 무슨 불일지? 주어 불일지. 주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으로 갑니다. 정답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통해서 역으로 답을 찾아내는 게 어쩌면 청취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14번. Your subscription to the medical magazine will be expired this month. 오, 길고 빨라요. 다시 갑니다. Your subscription to the medical magazine will be expired this month. 그런 말이 있어요. 주어부터 시작하면, 다시 얘기하면 명사부터 시작하면 통째로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린 거죠. 6월보단 subscription 이게 명사니까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고 요거는 가로치셔도 돼요. 전명구니까. 의학 잡지에 대한 뭐가요? 정기 구독이 이게 중요하죠. 1번. 두 번째 덩어리는 will be 됐어요. 중요한 건 expired 만기가 되다. 그다음에 this month 세 번째 이렇게 세 개입니다. 평서문은 다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포인트 청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가 자연스러운지를 찾는 거라서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학 잡지에 대한 정기 구독이 이번 달에 끝나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같은 데서 이번 달에 뭐 끝나거나 만기되면 꼭 문자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나 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our subscription to the medical magazine will be expired this month. 약간 이런 의미도 있겠죠. 이번 달에 끝나니까 다시 뭐를 해달라? 갱신을 해달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A. Thanks for telling me. 정답. Thanks for telling me. 이거 세 개 들으셔야 돼요. Thanks 고마워요. 폴 떨어지고 telling me.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 얘기는 까먹을 뻔했는데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연스러운 답이죠. B. Yes, I need medical care. 잠깐만요. 진짜 이분은 메디컬 케어가 필요하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데 I need 다음에 이게 너무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비슷해요. 똑같이. 이 사람은 그래요. 저 지금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잡지에 대한 정기 구독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 이런 거. 똑같은 거 찍으시면. C. 발음 똑같죠? This magazine is published bi-weekly. 전혀 다른 말인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죠? 똑같이. 이 잡지는 published, 출간이 되는데 bi-weekly는 격주로 이런 뜻이거든요. by가 to라는 의미니까. 근데 이건 너무 뭐에 대한 답이냐면 how often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문사에 대한 짝은 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보기는 짝꿍처럼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서 오답이니까 약간 스킬에 좀 잘 먹히는 문제들이 오늘 나오네요. 1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죠. Could you proofread these articles for me? 정말 영국 사람이네요. Could you proofread these articles for me? 요거는 이제 세 덩어리로 좀 끊어볼까요? 첫 번째는 could you 부탁할 때 쓰죠. could you. 두 번째는 proofread는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교정 보는 거. 그러니까 읽긴 읽는데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증거로 읽어주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우리 교정 보다라고 할 때 쓰잖아요. 그다음 this보다 articles 이렇게 올라가서 could you proofread 그 다음에 articles for me는 됐죠. 저를 위해서 이거 한번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니까 뭐 철자든 문법이든 뭐라고 할까요? 승낙 아니면 거절. A. Articles about new technology. Articles about new technology. 마찬가지인데요. 뒤에 있는 명사를 반복해서 함정 만들었죠. articles 기사가 뭐에 대한 거라고요? new technology. 이거는 무엇에 대한 기사죠? 라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답이네요. 그렇죠? What is it about? 뭐에 대한 거니? 그럼 기사는 기사인데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게 아니라 승낙 거절을 해주셔야죠. B. Yes, I have some time to spare. 괜찮죠? yes는 승낙한 거고 Yes, I have some time to spare. 세 개 들으셨나요? 이렇게 yes, 승낙, 그 다음에 I have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sometime,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 spare, 할애할 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 하기 위한 시간이 있다고요? 저거 proofread 해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C는? C. I left them in my car. 이건 너무 장소에 대한 답 아닌가요? I left, 놔뒀어요. 어디에? In my car. 이건 너무 where 의문문에 대한 답이다.
오케이? 그 내용상 너무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시험은 그렇게 합시다. 질문을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면 한두 개 들리는 단어 갖고 스킬을 써요. 발음이 비슷한 거 죽이고 그 다음에 주어 안 맞는 거 죽이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죽여서 하나를 살리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악의 경우 한 개만 죽여도 확률은 반반이죠. 물론 잘 들리는 건 해석으로 접근하시고 안 들리는 건 뭐를 좀 쓰자? 오답 소거법을 통해서 좀 제거를 하자. 특히 뭐 끝에 들렸던 게 다시 들리거나 이런 걸 느낌으로만 제거해 주셔도 확률이 그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우면 남들 다 어려워요. 여러분 빠르게 느껴지면 다 빠른 거니까 자신감 가지고 과감하게 오늘 했던 것처럼 제거를 해주면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세모 XX로 답을 많이 구하실 테니까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이젠 저희가 펄 3, 4로 넘어갈 텐데 펄 3, 요즘 2 때문에 워낙 펄 3, 4가 좀 가려져 있긴 하나 사실 점수대가 낮거나 중급자 미만인 분들은 3, 4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세 문제를 미리 요약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요약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직청직결해서 멀티태스킹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령들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시험 직전에 그런 것들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제 펄 3, 4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펄 3 부분을 좀 넘어왔는데요. 일단 펄 3는 펄 1, 2하고는 또 틀리죠. 왜냐하면 문제라는 게 지금 이것처럼 보이는데 간단한 이제 순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험장 가셔서 첫 번째는 문제 3개를 미리 선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점수대에 따라 좀 틀릴 텐데 단순히 읽는 건 아니고요. 이게 유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문제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뭐 수일치 문제고 가정법 문제고 이런 게 나오듯이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LC 문제를 볼 때 한글로 읽는 게 아니라 유형으로 뽑아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시거나 밑줄 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들으시면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참 점수대가 낮은 분들은 어렵죠. 왜냐하면 듣기도 힘들 때 그거를 보면서 찍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포인트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키워드 같은 게 나왔을 때 바로 찍어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직청직해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약을 잘하고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우분의 발음이 잘 안 들려서 해석이 안 된다면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정도를 듣고 문장 단위로 해석을 좀 빨리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평소에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되겠죠? 자, 거기에 우리가 입각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펄 3에서 2 문제, 그 다음에 펄 4에서 2 문제. 이게 푸는 방법이 같죠. 펄 3는 두 사람의 대화고 펄 4는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한다는 것 뿐이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보고 들으면서 답을 찍고 요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 지문을 풀어볼 거고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3, 4가 1, 2보다는 어려워서 조금 많이 틀리실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 세 문제를 먼저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1번을 읽어줄 때 41 이렇게 읽어줄 때 빨리 여러분이 44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은 그렇게 못 넘겨드리니까 펄 3, 4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출력하셔서 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더 빨리 읽는 사람 더 빨리 넘어갈 테니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요거는 그냥 저는 모양을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conversation 다음에 about 같은 게 붙으면 다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있고요. mainly about도 있고 그 다음에 talking about. 그러니까 문제는 거의 포인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discussing 이런 것들 들어가면 다 주제예요. 맞다음에 또는 뭐 topic 또는 subject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전부 주제거든요. purpose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어휘들이 what하고 연결되면 문제 굳이 읽지 않으셔도 주제구나. 근데 주제는 어떻게 푸냐면 문장의 맨 앞에 주제문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의문문이면 의문문 자체가 주제문이 되고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명사, 동사, 특히 명사를 잘 들어주면 실제로 주제 찾기가 쉽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듣고 종합으로 푸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답이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41번 보기 4개를 딱 보고 맨 첫 번째 문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문장 안에 나오거든요. 두 번째, 여자분이 언급하기를 그럼 여자 거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카페, 이게 중요합니다. 장소는 아주 좋은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5대 키워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긴 한데 시간, 장소,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워낙 강조를 많이 하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숫자, 3자 이 5개는 다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자가 카페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징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넥스트 문제죠. 이게 넥스트 위크, 이게 시간이 키워드가 되니까.
연결되죠, 시간. 그래서 마지막에 넥스트니까 이제 미래 얘기니까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얘기할 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 들리는 문장에 들어있는 단어를 보고 비슷한 걸 찍으시면 돼요. 마지막 대사에서. 물론 뭐 다음 주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듣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후반부에 뭐 들렸던 거 보고 비슷한 거 있는 걸 찍어주시면 거의 80% 이상은 답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나름 문제지에다가 체크 같은 거 해두시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도전!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id you see that new coffee shop around the corner of Baker Street? It looks like a great place to stop by in the morning and grab something quick to eat on the way to the office. Yeah, I heard its food is delicious, but it's too crowded. Actually, because it's takeout only, you don't have to wait long. I talked to the store owner yesterday, and he said he'll be offering an office delivery service starting next week. Number 41.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Number 42. What does the woman mention about the cafe? Number 43. What will start next week? Questions 44 through 4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this is Harold Wright. I made an appointment with Dr. Eastwood at 4 o'clock on Thursday, and I would like to advance the time to 1 o'clock if possible. Hold on for a minute, please. Well, he is booked with another patient at that time, but I can squeeze you in at 1:45 instead. Yes, that will be fine. By the way, I am running out of my allergy medicine. Could I also pick up a new prescription on that day? Sure. I will leave a memo for Dr. Eastwood. He will write you another prescription, and please arrive at least 10 minutes prior to the appointment. Number 44. Why is the man calling? Number 45. What does the woman agree to do? Number 46. What does the woman suggest?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Good afternoon. The first item on the agenda today is the online credit card processing system. Apparently, some international customers have been having difficulty inputting their address information into our online form. We have contacted the company handling our website, and they have promised to have the issue resolved by the end of the day. In the meantime, if you receive calls or emails from customers abroad, please advise them to either wait until tomorrow or call our telephone ordering hotline, where we have assigned extra staff to the shift to process purchases for the next few days. Number 71. What have customers been having a problem with? Number 72. According to the speaker, who is fixing the problem? Number 73. What does the speaker say the company has done?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This is an announcement for travelers to all destinations. The ticket office for East Coast trains has been temporarily relocated due to refurbishment work on our main station concourse. A temporary ticketing office has been set up close to the Ridgeway Street entrance on the south side of the terminal. Please either make your way there or make use of the automated ticket machines located under the main departures board between platforms 3 and 7.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Passengers with mobility problems should contact a member of staff
who will be more than happy to provide assistance. Number 74. Where is the announcement taking place? Number 75. What has caused the problem? Number 76. What are passengers with special needs encouraged to do? 41번부터 먼저 볼까요? 발음은요. 그러니까 발음은 보통이었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았는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 지문 자체가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고 가끔 나오는 지문이 있는데 오늘 건 아주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요. 보기가 좀 길면 또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죠. 41번부터 갑니다. 주제문 앞에 뜬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초반을 누리셔야 돼요. 결국은 다 듣고 푸는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들려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문제 3개만 잘 요약하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포인트대로 답을 찍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Did you see that new coffee shop around the corner of 그러니까 제가 Baker 아까 Street?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게 많이 아시는 건데 처음에 나오는 의문문은 거의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내일 시험 보니? 그럼 다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게요. 첫 번째 다시 들어볼게요. Did you see that new coffee shop around 여기서 the 중요한 corner? 건 did you see가 아니라 new coffee shop.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Did you see인데 did you는 됐고 did you see that new coffee shop? 여기서 이게 주제예요. 명사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보기 4개 중에서 커피숍에 어울리는 게 얘밖에 없죠. 커피가 beverage, 음료로 바뀌었고 음료를 파는 곳이니까 여기가 카페가 되는 거죠. 계속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힌트를 주긴 했어요. 그렇죠? 카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여기였을 거다라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고수들은 문제 3개를 읽다 보면 답들이 서로 연결돼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요건 조금 조심하실 게 남자가 얘기하는 거 말고 여자 대사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Corner of Baker Street? It looks like a great place to stop by in the morning and grab something 그렇죠? quick to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좋은 장소 같아요. 어떤 장소예요? stop by in the morning and grab something quick to eat on the way to the office. 사무실 가는 길에 빠르게 뭘 먹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답이 아니죠. It looks like 덩어리고 great place 답이 아니에요. 좋은 장소인데 stop by 들러서 아침에 그래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대요. 빠르게. 그래서 먹을 수 있대요. 어디서? 사무실 가는 도중에. 근데 이런 부분을 안 보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슨 대사를 노리셔야 되냐면 카페 자체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특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Yeah, I heard its food is delicious, but 그렇죠? 맛있다라고 한 거는 남자 대사고요. heard its food is delicious, but it's too crowded. 근데 중요한 건 too crowded, 너무 붐빈다. 그러니까 롱라인 같은 경우는 남자 대사라고 봐야 되겠죠. 여자 대사가 아니라. 계속 갑니다. 그랬더니 여자분이 Actually, because it's takeout only, you 여기 don't have 나오죠. 테이크 아웃 온리. 그러니까 거기서는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다 가져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면 뭐 actually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테이크 아웃 온리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크 아웃만 한다면 사실은 순환율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면 보기 4개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게 얘거든요. 변환이 됐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시킵니다. 그러니까 테이크 아웃을 캐리 아웃 들고 나오는 서비스만 한다. 아, 테이크 아웃 커피점이 잘 되면 되게 부럽네요. 그렇죠? actually, because it's takeout only, you don't have to wait long.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또 뭐가 시작이 돼요. To the store owner yesterday, and he said he'll be offering an office delivery service starting next week. 요즘 토익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특징은 키워드를 주긴 합니다만 이 키워드를 먼저 주고 답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너무 쉽잖아요. 다음 주는 이게 아니라 답을 먼저 두고 키워드를 뒤로 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 꼭 넥스트 위크를 노리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음 주에 시작할 만한 걸 들으시면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문장에 보면 I talked to the store owner yesterday. 어제 오너하고 친한가 봐요. He said he'll be offering an office delivery service starting next week. 3개 들으셨어요? offering 그다음에 office delivery service 그다음에 next week 3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됐고요. 톡 얘기했는데 오너랑 얘기했어. 오너랑 친한가 봐 어제.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가 말하기를 he will be 이런 거 들리지도 않아요. offering 동사 제공합니다. 뭐를 on 됐고 office delivery service 이게 포인트가 되죠. 마지막에 starting은 몰라도 next week 이렇게 들으신다면 아 다음 주에 시작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사무실로도 이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환도 빨라지고 사무실 근처에 있는 분도 좋고 그러니까 윈윈하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기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배달 옵션도 이용 가능하니까 이제 배달시키면 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곳에 보낼 수도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 3개 다 맞으신 분은 되게 잘하신 거예요. 41번 읽어주기 전에 빨리 44번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한번 요약해 보실 필요가 있으셨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요약해 볼까요? 그냥 이렇게 밑줄만 막 쳐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유형에 따라 요약을 하셔야 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남자분이 왜 전화하셨을까요? 이게 다 유형이 있거든요. 전화건, 용건이고요. 이런 건 보통 초반에 떠요. 주제니까. 그래서 또 보통은 자기소개를,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그다음 용건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노려보고, 두 번째는 여자분이 뭐 해주기로 동의한 거는 여자분의 대사보다는 남자가 먼저 부탁을 해요. 제안을 하면 여자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남자 제안 쪽을 듣는 게 더 큰 힌트를 받을 수도 있고, 가운데쯤 뜨겠죠. 가운데 문제니까. 마지막은 여자분이 맨 끝에 제안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평소에 제안하는 표현들을 좀 많이 외워두면 좋죠. 뭐 예를 들면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래. 뭐 What about? How about? 이런 것들을 줍니다. 오케이? 출제자가 어떤 걸 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Part 2 할 때 평소에 이런 권유문들을 좀 많이 외워두실 필요가 있죠. 다 종합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순서를 잘 본 다음에 주제를 좀 노리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뭐만 노릴 거냐면 사람 이름 다음에 나오는 주제어를 노릴 거예요. 들어갑니다. Hi, this is Harold Wright. I made 자기소개했죠? 이렇게 이름을 던져요. 제가 해롤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죠? 제가 가능하면 스크립트 안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듣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I made an appointment with Dr. Eastwood at Harold Wright. I made an appointment 여기서 with 되게 Dr. 중요한 게 뭐냐면요. I made죠. 이미 약속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I made an appointment. 여기서 중요한 거, 이미 잡은 약속에 대해서 전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변경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기 되게 중에서 약속을 이미 잡았죠. 요것만 피해내시면 돼요. 변경하기 위해서의 가장 어울리는 건 did.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가 있죠. 잘하시는 분들은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with Dr. Eastwood at 4 o'clock on Thursday. 이미 내기했죠. 지금 4시에 이미 약속이 잡혀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하고 싶대요? And I would like to advance the time to 1 o'clock. 이번에 이제 들으셔야 될 게 I'd like to가 아니라 뒤에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I would like to advance the time to 1 o'clock. I'd like to 덩어리 advance, 이게 앞당기다거든요. 그다음 time.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advance가 앞당기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I would like to, 원합니다. 이거 다음에 주제가 잘 뜨는데 advance, 앞당기고 싶어요. 뭐를? time, 시간을 1시로 가능하면. 그러니까 체인지하는 게 맞죠. 사실 이 노란색에서 답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저는 조금 앞에서 구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잡았다고 그럼 전화를 했다면 변경을 하기 위함이구나. 계속 갑니다. 이제 남자가 뭔가 부탁을 하겠죠. If possible. Hold on for a minute, please. 이분이 누구냐? 그럼 여자분 아마 리셉셔니스트. 보통 이제 병원에서 스케줄 관리하시는 분을 그렇게 불러요. Minute, please. Well, he is booked with another patient at that time, 그렇죠. 그때는 다른 페이션트, 환자하고 예약이 돼 있어서 but I can squeeze you in at 이거는 1:45 instead. 알아둘까요? But I can squeeze you in at 중요한 건 1:45. 아닌데 squeeze somebody in이죠.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squeeze가 뭐냐면 쥐어 짜다거든요. 원래 여기 보시면 I can 그러니까 여자가 제안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맞나요? I can squeeze you in인데 이거는 쥐어 짜는 거니까 그 박사님의 스케줄이 되게 빡빡한데 그 안에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병원 가면 얘기해 주죠. 정말 자리가 없는데 여기 제가 억지로 끼워 넣어드릴게요. 이게 squeeze you in이에요. 어디 막 빡빡한 스케줄에 억지로 집어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쥐어 짜는 거죠. 그래서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스퀴즈 번트라고 아세요? 쥐어 짜내는 번트죠. 그런 걸 스퀴즈라고 불러요. 외워두시면 좋죠. 스퀴즈가 아니라 스퀴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를 그 안에 좀 넣어줄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착한 간호사님이네요. 그렇죠? Instead, Yes, that will be fine. By the way, By the way 이런 것도 알아둘까요? 전화 넣고 다음에 답이 잘 떠요. By the way,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게 동의하는 거 하기 전에 부탁이나 아니면 제안하는 거 먼저 찾으면 좋다 그랬죠. By the way, but, however 요 세 개 뒤에 답이 되게 잘 떠요. 그러나, 그런데 다음에 그러나 이제 답이 나오겠죠. by the way, I am running out of my allergy medicine. 알러지는 우리말로 알레르기죠. 알러지가 있는데 근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By the way, I am running out of my allergy medicine. 왜냐하면 run out of가 수건데 이거 좀 덩어리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running out of인데 빨라지면 running out of 이렇게 덩어리예요. 제가 점점 제 알러지 약이 없어서 요즘 분들은 이렇게 알러지가 되게 많은데 전 옛날 사람이라 제가 좀 약간 장점인데 저희 나이 때는 알러지 있는 애들 되게 없었거든요. 반에 한두 명. 근데 요즘은 알러지 있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조금 예전하고는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 게 또 좋은 게 알러지 같은 거 없는 거. 이게 지금 고생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잖아요. 특히 토익 시험장에 가면 공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알러지 하시는 분들이 또 기침하고 이러면 또 다른 분들도 또 잘 안 들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꼭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사실. Fine. By the way, I am running out of my allergy medicine. Could I also pick up a new prescription on that day?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also 다음에 한 번 더 들을게요. 동사 명사예요. Medicine. Could I also pick up a new prescription on that day? 들으셨어요? pick up? 제가 가져와도 돼요? new prescription? 처방전을 다시 받아도 되나요? 결국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야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원한 건 처방전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여기까지 들어보면 볼까요? 약속을 취소하는 거 아니고 차트 다시 보는 것도 아니고 세션을 늘리는 것도 아니니까 제 생각엔 이거 같거든요. 그나마 답이.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했더니 이분이 뭐 해주겠대요? Sure. I will leave a memo for Dr. 요거죠. East. Okay. Sure. I will leave a memo for Dr. I will 잘 안 들려요. leave 세게 들려요. a memo. 그러니까 어쨌든 to든 through든 간에 중요한 단어들을 듣고 해석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이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I will 떨어지고 leave 남겨드릴게요. a memo for doctor. 그러니까 이분한테 메모를 주겠다. 이거 prescription 좀 해달라는 메모를 남겨줄게요. 그럼 이제 뭘 써준다? 처방전을 써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보기 내게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요거. 지문의 메모가 뭘로 바뀌었다? 메시지로 바뀌었죠. 이제는 우리 거 하나. 여자가 또 하나 더 제안하겠죠. 뭐를 제안할까요? 마지막에. for Dr. Eastwood. He will write you another prescription. And please arrive at least 10 minutes. 나왔죠. 이거는 이제 어쩌면 더 정확하게 please를 줬네요. suggest에 대한 답으로 please.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뭐를 제안한다고요? 한 번 더. 뭐를 좀 해달라고요? Please arrive at least 10 minutes prior to the 한 번 더. appointment. And please arrive at least 10 minutes prior to the appointment. 세 개 들어야 돼요. please, 그 다음에 arrive 도착하세요. 그 다음에 10 minutes, 10분, 그 다음에 prior 이러면 끝난 거예요. 굳이 안 들어도 prior to가 뭐뭐 이전에란 뜻이니까 약속 이전에 prior, 그 다음에 10 minutes 앞에 arrive 있었고 at least는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해 주세요. 그래서 please arrive, 그 다음에 prior 이렇게 세 개 들으면 보기 4개 중에 좀 일찍 와주세요에 가장 어울리는 게 H. 그러니까 prior to가 뭘로 바뀌었다? early로 잘 바뀌었고 arrive는 그대로 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 한 문장에 2-3개 정도 들어가면서 답을 찾아주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4로 가볼까요? 4는 더 길어서 아마 기초 부분이나 아니면 중급자까지도 4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좀 잘하시는 분들은 2가 어렵다 그러시는데 보통 이제 이게 다 틀려요. 개인적으로 2가 어려운 사람, 3가 어려운 사람, 4가 어려운 사람. 하물며 1이 어려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맞추는데 1에서 꼭 한두 개 틀린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갑니다. 첫 번째, 고객들이 문제가 있대요. 고객의 동그라미, 문제의 동그라미. 문제점은 앞에 잘 뜹니다. 3자가 키워드가 되니까 고객 얘기를 하면서 답을 던져주겠죠. 두 번째, 화자에 따르면 됐고요. 당연히 화자에 따라야 되고 누가 문제점을 고칠까? 3자가 나오겠죠. 3자나 3의 회사 이런 게 중간에 나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회사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미 한 거죠. 이게 했다. 마지막에 우리 회사가 이미 이런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고치는데 우린 이미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개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점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쓴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해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미 그 전에 뭘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거의 차례대로 뜰 확률이 높거든요. 들어볼게요. 71번. Good afternoon. The first item on the 그 agenda. first 아이템이 바로 주제겠죠. 첫 번째 아이템은 의제는 First item on the agenda today 아젠다라고 우리가 흔히 발음하지만 실제 발음은 어젠다가 됩니다. agenda today is the online credit card processing system. 한 번 더요. Today is the online credit card processing system. 이게 아마 문제가 있나 보죠. 다시 Is the online credit card processing system. 온라인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시스템. 보여드리면 이게 주제문인가 보다. 요게 문제가 있나 봐요.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보기 4개 중에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건 아직 없네요. 글쎄 온라인 구매가 안 되는 건지 온라인 카드를 입력을 못 시키는 건지 근데 이거 같죠 거의? 그렇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못 하겠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볼까요? Apparently, some international customers have been 인터내셔널 커스텀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 뭐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무슨 막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고 보안이 많이 걸려서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편하게 풀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Some international customers have been having difficulty inputting their address information into our online form. 요거구나. Been having difficulty inputting their address information into our online form. 세 개 들으셨나요? 인푸팅은 집어넣는 거고요. 그다음 뭐를 입력을 못 한다고요? 이건 이제 수거죠. 덩어리.
have difficulty 하인지 힘들다 뭐 하는데 inputting 넣는데 뭐를 주소 정보를 잘 못 넣는 거예요. 시스템상. 그래서 결국 뭐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구매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함정이죠. 인푸팅은 좋은데 신용카드 번호는 잘 들어가는데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주소 입력이 안 되니까 C라고 하신 분 되게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걸 듣고 찍으시면 당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구매가 안 되는 상황이고 We have contacted the company. 그래서 우리가 컨택 연락했죠. 어디랑 연락했어요? We have contacted the company handling our website. 어렵죠. 컴퍼니 핸들링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연락을 한 거예요. 컨택 어디에다가 컴퍼니는 컴퍼니인데 그걸 핸들하는 그게 결국 웹사이트를 핸들하는 다른 회사가 있다는 거니까 외주를 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 회사가 그 자체의 신용카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영단기 같은 경우도 아마 외부 회사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 보기 4개 중에서 자체적인 부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진행 회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화자의 조수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같아요. 이게 이제 계약자, 도급업자가 되는데 외부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 일을 봐주는 사람이 있나 보죠. 이게 정답.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요. 오늘은 지금 제가 푼 거 중에서 펄4가 제일 어려워요. 상식도 좀 있어야 되고 변환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 이분들하고 연락해서 이분들이 와서 고쳐줄 텐데 그거 하기 전에 이미 뭐 어떤 처리를 해놨을까요? They have promised to have the issue resolved by the end of the day. 그렇죠? 3개 들었죠? 그들이 약속을 하기를 여기 보시면 그 회사가 promised 약속하기를 뭐 약속한 거예요? to 시키다 만들다 뭐를 만든다고요? 이 이슈를 이 문제를 resolve 해결을 시킬 겁니다. 언제까지? 오늘 끝나기 전까지는 해결을 시켜줄 거고요.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 해결이 안 되겠죠. 그 끝나는 오늘 그 해결 시점하고 지금부터까지의 갭이 있으니까 그때 동안 뭐 you 하겠다고요? receive calls or emails from customers abroad, please advise them to either wait until tomorrow or 내일까지 call out calls or 기다리거나 emails from customers abroad. Please advise them to either wait until tomorrow or call our telephone ordering hotline. 어디로 where we 전화로 연락을 하라 그랬고요. 근데 아직까지 회사가 뭘 했는지는 안 나와요. have assigned extra staff to the shift 요거. ordering hotline. Where we have assigned extra staff to the 들으셨어요? shift. we 다음에 assign 할당을 했다,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건 안 들리고 we have assigned, assign 강세 뒤에 있어요. 뭐를 할당했냐면 extra step, 스텝들을 더 넣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핫라인 쪽에다. 그러니까 CS 쪽에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다가 사람을 더 넣어서 해결을 해주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뒤에 건 전혀 모르셔도 보기 4개 중에 사람을 어떤 팀에다가 더 임명을 하고 과제를 부여한 거니까 여기 중에 제일 좋은 답은 예죠. 넣었단 말이에요. 뭐를? 추가적인 사람들을 어디에? 듀티, 일하는 데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다시 봐드리면 아이고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스텝, 엑스트라 스텝이 지금 뭘로 바뀐 거냐면 additional workers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assign이 뭐하고 바뀐 거냐면 put하고 바뀌어 들어갔으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약간 멘붕이 오는 문제죠. 이런 거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안 들어봤던 내용. 좋습니다. 74번.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는 에이 남들도 어렵다 생각하고 좀 과감하게 찍으시고요. 괜히 미련 갖다가 다음 거 틀리시면 안 되니까. 74번. 그러니까 한두 지문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내일도. 근데 그런 건 좀 편하게 푸세요. 괜히 그거 잡고 있다가 뒤에 거 틀리면 쉬운 거 많이 맞으셔도 충분히 400, 450점 나올 수 있거든요. LC는 또 한두 개, 서너 개 틀려도 만점을 주는 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쿨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안내가 일어나는 이곳은 현재 장소는 초반. 이런 건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죠. 앞부분. 두 번째, 문제점의 원인도 초반. 보기도 좀 우리가 많이 봤던 보기예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승객들은 이미 승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된다. 그렇죠? 전 여기서 한번 제껴보려고 그랬는데 다 교통수단이라 못 제끼겠네. 근데 토익에선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배나 버스는 잘 안 나오니까 얘 아니면 얘일 것 같은데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 기차역이죠.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배 이렇게 되거든요. 다 나올 수는 있는데 순서가 승객은 승객인데 특별한 필요가 있는 승객들은 encourage는 보통 격려하다, 장려하다라서 거의 ask 문제하고 suggest 문제하고 비슷해요. 마지막에 명령문 같은 거 줄 텐데 그냥 듣지 말고 분명히 이거 나와요. 특별한 필요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나올 겁니다. 일단 74번부터 볼까요? 여기 어디일까요? This is an announcement for travelers to all destinations. 아직 몰라요. travelers나 destination 다 쓸 수 있죠. 목적지하고 여행객 갖고는 모른다. An announcement for travelers to all destinations. The ticket office for East Coast trains. 이거 나왔네요. Office for East Coast trains. 들으셨어요? 기차 이름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icket Office for East Coast Trains. 그러니까 기차 회사 이름인가 봐요. 아니면 기차 이름이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답이 A. 그렇죠? 계속 갑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비행기였다면 이게 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기차는 날씨가 안 좋아도 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리거든요. 뭐가 될지 몰라요. 기차는. Has been temporarily relocated due to refurbishment work. 요거구나. Means has been temporarily relocated due to refurbishment work. 들으셨어요? due to 다음에 refurb 이게 그대로 주긴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표소가 어떻게 됐냐면 relocated 이전을 했는데 due to가 y에 대한 답이거든요. 뭐 때문에 refurbish는 뭐냐면 재단장하다. 그러니까 아마 renovation 같은 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기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요거죠. refurbishment. concourse는 보통 중앙홀 같은 거 얘기합니다. 로비 같은 거 있죠. 역의 대합실 같은 거. 그걸 아마 지금 재단장을 하나 봐요. Due to refurbishment work on our main station concourse. 그렇죠? 메인 스테이션 컨코스 이렇게 나왔네요. 정답. 이제 노릴 건 딱 하나 이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A temporary ticketing office has been set up close to the Ridgeway Street 몰라도 entrance 돼요. 임시 매표소가 어딘지 모르셔도 돼요. on the south side of the terminal. 지금 제가 노리는 건 특별한 필요라는 키워드만 노릴게요. 두 개는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딱 잡아놓고 한 개만 갖고 노리시면 돼요. Please either make your way there or make use of the automated ticket 이게 machines 뭐냐면 자동 판매기나 아니면 지금 매표소, 임시 매표소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빨리 버리셔도 지금 해석 안 되는데 지금 저는 이것만 노리고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일도. located under the main departures board between platforms 3 and 7. 굳이 다 해석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도움이나 필요.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Passengers with mobility problems 요거네요. inconvenience caused. 이게 지금 변환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페셜 니즈라고 쓴 게 아니라 Passengers with mobility problems 세 개 들으셨나요? passengers 다음에 솔직히 mobility 몰라도 problem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하얀색 된 거 다 버리고 여기서 passengers 3자죠. with 다음에 mobility 이동성이에요. 이동성에 문제가 있는 승객들 무슨 얘기? 약간 좀 장애가 있으셔서 잘 못 걸으시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휠체어 같은 거 움직여야 돼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게 특별한 필요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should contact a member of staff. 요거죠. Mobility problems should contact a member of 딱 staff. 세 개 들으셨어요? contact, 그 다음에 member, 마지막에 step. 동사 명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잡고 뒤에 뭘 잡는다고요? contact, 연락하세요. 어디에? member는 멤버인데 step. 스텝 멤버한테만 연락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다 안 듣고 보기 중에 연락하세요 제일 어울리는 건 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로 가라고 한 건 그냥 다 모든 사람들 다 글로 가라 그런 거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해야죠. 장애가 있으신데 막 여기에 가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매표소가 막 저 멀리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연락하시면 바로 안내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좀 까다로웠죠, 그렇죠? 그래서 한두 개씩 이게 세 개를 다 맞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노리고 접근하지 않으면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봤고요. 오늘 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많이 풀었다 그랬으니까 오늘 틀린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일 잘하시면 되니까 오늘 이렇게 한 게 어쩌면 내일 좀 문제가 쉽다면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고요. 토익 시험이라는 건 매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배수진을 치고 공부하신 분들 내일은 조금 편하게 하세요. 혹시 안 되면 9월 달에 봐도 되지라는 마음으로 좀 편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8월이면 끝이야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시험장에 가서는 조금 더 편하게 하셔야 돼요. 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마 공부하실 때는 다음에 보지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오늘까지는 공부하시고 내일 시험장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 화이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